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부터는 이를 유지하면서 식당 등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확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운영시간 연장 조치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북도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처분과 적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게 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큰 명절을 앞두고 시행된 이번 조치의 결과가 안전한 연휴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진천군의 한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공무원 비리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최근 나왔습니다. 네, 이번 사법부 판단과 이들이 당시에 받은 징계 수위를 비교해봤더니 솜방망이 징계가 일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진천군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2015년부터 2년여간에 걸쳐 이뤄진 모 산업단지 인허가와 조성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산단 조성업체 관계자로부터 1,5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당시 투자 담당 부서의 팀장은 파면을 결정했지만 필리핀 여행 경비로 7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A씨와 업체에 유리하도록 문서를 조작한 B씨는 각각 정직 3개월과 훈계 조치에 그쳤습니다. 조사 결과를 통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 가지고 이제 징계 조치를 한 거죠. 근데 시효가 지나서 징계 조치는 안 되고. 하지만 진천군의 징계와 달리 1심 법원은 최근 이들에 대한 엄벌을 내렸습니다. 파면된 당시 팀장은 징역 2년 6개월로 징계 수위만큼이나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정직과 훈계에 그쳤던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로 공무원의 직무성실성과 적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허위 공문서 작성에 가담하고 결재했던 당시 투자정책과장 역시 이번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과장은 2018년 퇴직해 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 범한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들 공무원 4명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1심의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모두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언택트 방식이 우리 생활의 다양한 영역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비대면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이 드는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명에 맞춰 LED 조명을 넣어주고 전원을 연결하자 작은 무드등이 완성됩니다. 서원대학교 사회봉사센터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입니다. 손소독제, 화산폭발 실험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년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해 진행하던 교육 봉사활동을 코로나 상황에 맞춰 언택트로 변경한 겁니다. 아이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아이들에게 이러한 재미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알려줬다는 거에 청주현 초등학교는 원격 수업 맞춤형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대면 중심의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원격 쌍방향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실제로 충북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코로나19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전 예측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여러 온라인 환경에서 재미있는 콘텐츠 중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교과 내용과 접목시켜서 흥미도 갖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분쟁 또한 갈등,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SOS 학교폭력 문제 해결 지원단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을 좀 확대 운영할 예정이고요.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예방교육과 봉사활동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설을 앞두고 이것저것 장만할 음식들 많은데요. 껑충 튄 밥상 물가 때문에 한숨 짓는 분들 많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 상인이나 소비자 할 것 없이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육거리 시장에서 전집을 운영하는 이성분 씨는 요즘 재료값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많은 재료가 필요한 오색꼬치는 채소와 달걀값 상승으로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전보다 한 100%도 더 오른 것 같아요, 집이. 호박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뭐 12,000원, 2만 원 정도 샀거든요. 이제 4만 원 넘어요. 박스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싸게는 못 팔아요, 또. 소비자들한테.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장만 하러 나온 시민들도 한껏 오른 물가가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만두 좀 해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뭐 두부도 전에는 1,000원이었는데 1,500원씩 올랐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이제 지금 고기도 요만큼에 지금 5,000원이라고 해갖고 좀 경제적인 게 조금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지난달 충북의 농축수산물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0% 오른 가운데 이달에도 주요 설 성수품 가격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파와 양파 등 주요 채소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가격이 뛰었고 사과와 배 가격도 60% 넘게 올랐습니다. 계란 역시 조류 독감의 여파로 40% 이상,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평년 대비 사육두수라든가 재고는 충분합니다만은 가정 수요가 증가해서 평년에 비해서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가계 경제가 고삐 풀린 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청주시는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했습니다.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데도 채용된 부적격자 1명에 대해서는 채용 공고 취지에 따라 조처하고 피해를 본 지원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직원 2명을 중징계, 1명은 경징계, 2명은 주의 처분토록 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공단의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2021년 설 명절 경기 동향을 조사한 결과 기업체 10곳 중 5곳 이상이 지난해보다 체감 경기가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330개 조사업체 가운데 다소 악화는 38.9%, 매우 악화는 18.3%로 절반이 넘는 57.2% 업체가 체감 경기가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악화 전망은 지난해보다 7.6%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사안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 내수 침체, 주 52시간제 등의 순으로 꼽았습니다. 보훈군의회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개정안은 재난 여파로 영업에 피해를 받거나 피해볼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보훈군의회는 조례규칙심의위회를 거쳐 다음 달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